지금 현재 부동산의 규제 지역들이 일부 해제가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좀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세금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됐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지금 누군가는 이런 비규제 지역들을 관심 깊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죠. 그때 이후에도 전면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들을 해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이 급 반등하지는 않았어요. 2008년도 이후에 2012년도까지 이제 지속적인 침체장이 계속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투자했던 분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제 대세 상승장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부동산의 개수를 많이 늘리신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거의 파산을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연일 신문 기사에서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를 되돌아와서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하락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폭등했던 이런 부동산의 가격들이 일부 조정을 받고 오버슈팅 됐던 그런 지역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규제 지역들이 지속해서 전면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돌아볼 수가 있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동산의 전면적인 해제 지역들이 수도권에까지 미치진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파주라든가 뭐 평택, 양주, 뭐 일부 지역, 인천의 일부 지역만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침체된 부동산의 시장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런 곳들도 해제가 되겠죠.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는 이런 해제에 대한 부분들, 규제 지역의 완화에 대한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난 후에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해제 지역을 많이 늘린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해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급반등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뭐 폭등을 한다거나 상승을 한다거나 거래가 아주 수도권이 활성화된다거나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부동산의 거래의 양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의 정책들이 이제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 하반기에 대출에 대한 부분들,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0.75% 연속 3번이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리가 더욱더 오르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무주택자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한 그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이 된 지역들 중에 어떤 지역의 주택을 좀 늘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내가 주택의 수를 조금 늘리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라든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1주택자의 분들이 어쩌면은 이런 규제가 완화된 지역들 중에 입지가 좋고 가격 상승력이 높았지만은 조금 조정받았던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무주택에 대한 그런 시간이 길었던 분들, 그리고 주택을 한 번도 사보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선뜻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처음 샀었던, 아파트 청약을 처음 당첨됐었던 그 시기, 20년 이전에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과 같이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사기에는 너무나 높은 금액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시간 속에서 이제 대출의 완화라든가, 그리고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변수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 용기를 내야지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올랐던 가격들, 그리고 3년 내내 폭등했던 이런 가격들을 보면서 무주택자 분들은 굉장히 두려웠고, 그리고 그런 주택들을 살려고 했지만은 뭐 영끌을 통해서 사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주택의 가격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제 영원히 내 집 마련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종잣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 집을 뭐 전세를 끼고라도 사는 형태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의 선택지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자금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렁거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가격이 떨어질 때 이런 자산들을 살 수 있는 용기, 해안, 그리고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는 일부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장 속에서 무분별하게 내가 올바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내가 올바른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내가 현금의 흐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무언가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실행을 했을 때는 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면적으로 지방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이런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게 된다면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 지인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 신청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이렇게 낮은 시장에서 실거주 여건이 기반이 된다면 청약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했던 그 아파트는 경쟁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많은 유튜브나 언론 매체에서 이런 아파트 분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저 역시도 정말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면 분양 물량들을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폭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 아파트의 청약 물량들 중에 입지가 아주 좋지 않은 물량들을 제가 소개하거나 얘기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에 대한 물량들을 잘 다루지 않고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물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다루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틈새 시장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분양을 했던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기타 순위까지 갔습니다. 당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 우선권을 주는 가점제지만은 이제 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거나 기타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기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청약 신청이 기타 순위로까지 밀리면서도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 아파트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을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을 했고, 많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망의 수요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이냐, 뭐 2년, 3년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주변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의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만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지고 폭락할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침체기가 지속해서 좀 길어지게 된다면 상해 입지로 갈아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그리고 이런 관망 추세에 있으면서 이런 공포장 속에서 무주택자 분들은 더욱더 관망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은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지역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속에 2주택자가 되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런 지역들도 하나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에 1주택자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마진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주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에서 조정을 받아서 지금 역시도 너무나 많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내가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 안전 마진을 이미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안전 마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주택지로 넘어갔을 때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전 마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담이 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관망하려고 하시는 이런 시장 속에서 1주택자 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 이런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완화 폭에 따라 가지고 무주택자 분들이 또 움직일 수 있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가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하고 실행력을 가지고 결단을 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자산을 늘릴 수가 있고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갈아타기의 시기들, 그리고 앞으로 입지가 더 좋은 곳에 그런 주택들을 보시면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늘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기회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이 넓어질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종잣돈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의 수요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때 나한테 맞는 주택을 내가 직주근접이라든가 개발에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내가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디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돌아보시고 임장을 다녀보시고 실질적인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보들을 취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누구나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규제가 이제 풀어지기 때문이죠. 규제가 완화되면서 누구나 사고 싶었는데도 사지 못했던 시장이 지금까지 만들어졌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러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누군가는 빠르게 그러한 부동산들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군가는 늘 그랬듯이 관망을 하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락 추세 맞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단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관망하는 수요가
꽤 많이 갔었죠. 2012년도까지 이제 침체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고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전세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에 왔을 때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도 이제 매매로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전세 가격이나 월세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수요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이제 공존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올 건데,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더더욱 많은 규제 지역들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의 입지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하기에 두려움을 느낄 거고요. 이미 1주택자가 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가 되는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1주택을 상위 주택으로 옮겨가는 갈아타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시는 부동산의 시장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부동산 시장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언론, 매체,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기회는 있고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회를 다가오는 시장 속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